Quiet plaza in the late noon, open stone and little trees. Flower sellers by the fountain, warm light moving with the breeze. Office towers ring the square, but even they look less severe. All the glass holding pale blue like the weather wanted here. A speaker by the coffee stand plays a springtime city groove. Bright keys over mellow bass, soft drums showing how to move without pushing at the hour, without crowding out the square. Just enough to make the plaza feel polished in the air. 안녕하세요. 오타빵 외톨이입니다. 튀르키예를 다녀온 지도 벌써 3개월. 유가가 많이 올라 항공권 가격이 부담스러워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미야자키 노선이 무려 40% 할인을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홀린 듯이 예약해 버렸습니다. 사실 미야자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여행지였습니다. 뭐가 유명한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골프로 유명한 지역답게 연령대가 높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더군요. 반면 젊은 여행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관광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것, 썸네일의 주인공 산메세 니치난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왜 일본에 갑자기 모아이 석상이 있지 싶었는데 칠레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세계 최초로 실물 크기 그대로 복원한 모아이 석상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스타 섬에 갈 기회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이번 여행은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려 산메세 니치난을 포함해 미야자키 남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해산물 그라탕과 파인애플입니다. 대형 항공사라 그런지 가까운 일본 노선임에도 식사가 제공되는데 이런 소소한 서비스가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드디어 미야자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남부답게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끈한 공기가 느껴지고 높게 솟은 야자수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갑자기 달라진 풍경 덕분에 여행을 왔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렌터카 업체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レギュラーですよね。レギュラーで大丈夫。ガソリン満タンでお願いします。미야자키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잠시 차를 세웠는데 바로 토토로 오브 후토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와... 토토로를 좋아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집 주변에 직접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장소로 높은 퀄리티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브리 작품이 토토로라 가는 길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직접 보니 완성도가 상당하네요. 개인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마음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이 봐도 봐도 귀엽네요. 지금도 뒤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조용히 둘러본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네가이. konnichiwa. こんにちは。お光。失礼です。はい、1000円になります。 드디어 도착한 이번 여행의 목적지 산메세 니치난입니다. 처음 말했듯이 세계 최초로 이스터 섬 밖에 세워진 모아이 석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칠레 이스터 섬에 모아이 복원 사업을 도운 일본 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별 허가를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모아이들이 줄서히 서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일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라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네요.
사진도 실컷 찍었겠다. 이젠 정상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데 문제는 날씨가 정말 덥네요. 게다가 최근 2달 동안 몸이 좋지 않아 거의 누워만 지냈더니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써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인 만큼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땀을 흘리며 올라오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구조물은 지구 감사라는 조형물로 이곳이 단순히 모아이 석상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조성된 테마파크다 보니 그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충분히 알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아이 석상만큼의 존재감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입구로 돌아와 구매한 디저트, 미야자키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애플망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오, 망고 맛 진한데? 가격은 400엔으로 애플망고를 그대로 갈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입 먹자마자 왜 유명한지 알겠네요. 지금 먹었던 망고 아이스크림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망고향과 풍미가 진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렇게 감탄한 건 삿포로 키노토야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미야자키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아이 석상을 뒤로하고 찾은 다음 목적지는 무도신궁입니다. 산메세 니치난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 센가치히로에 나올 법한 터널을 지나면서 시작되는 이곳은 해신의 딸과 인간이 결혼한 장소로 전해지며 일본 왕실의 기원과도 연결되는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순상과 육아, 자녀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유난히 토끼 석상이 많이 보이는데 무도신궁 신화에서 토끼가 신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걸어 들어가면 절벽 아래 동굴 속 자리한 신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붉은 찬백길과 푸른 바다, 초록숲과 회색 절벽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절벽 안쪽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사 자체도 신비로운 분위기인데 파도 소리와 절벽 풍경까지 더해지니 마치 애니메이션 속 배경에 들어온 기분이네요. 일본의 여러 신사를 방문해 봤지만 이런 형태의 신사는 처음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동전 던지기 체험도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이것은 동전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볼을 구매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한번 틀어서 운타마라고 불리는 운옥 던지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0엔의 돌 5개를 구매한 뒤 정해진 장소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저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도신궁 관광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색다른 풍경과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미야자키에 오신다면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그냥 돌아가기에는 조금 아쉬워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둘러보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남부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오비성터입니다. 규슈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과거에는 중요한 전략 거점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일부가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산책로와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걷다 보면 에도 시대의 흔적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고 조용한 거리와 풍토 주변 풍경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백 년 된 거대한 삼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짙은 그늘 덕분에 한여름 더위도 잠시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관광지만 놓고 보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야자키 남부를 여행한다면 쉬어가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계획이 없던 여행지였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딱 어울리는 곳이네요.
미야자키 시내로 돌아와 오늘의 첫 제대로 된 한 끼를 하러 온 가게 치킨 남반의 원조라고 불리는 오구라 본점에 들렸습니다. 한국인에게 제육볶음이 있다면 미야자키 사람들에게는 치킨 남반이 있다고 하죠. 튀긴 닭고기에 타르타르 소스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와 양배추 샐러드가 함께 나오는 치킨 남반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소스와 바삭한 닭고기의 조합도 괜찮고 맛도 좋았지만 소스가 느끼해서 먹다 보면 물이나 밥을 계속 찾게 되네요. 특별한 미식 메뉴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일한 뒤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딱 한 끼만 먹어야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메뉴였지만 저는 이번 여행 동안 한 번 먹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미야자키에서의 1차, 오늘은 미야자키 시내에 있는 식물원 프로란테 미야자키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일본 신화의 무대라 불리는 아오시마로 향할 예정입니다. 미야자키는 워낙 한적한 지역이라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기로 유명한데 노선에 따라서는 1시간에 한 대 정도밖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편도 요금이 약 57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네요. 혼자라면 대중교통도 괜찮겠지만 2명 이상이라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이동하는데 이 정도 요금이 나오는 건 저도 처음이네요. 오늘의 첫 여행지 프로란테 미야자키입니다. 멀리 여행까지 와서 식물원을 찾는 게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미야자키가 관광지가 아주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갈지 찾아보다가 남극 분위기의 꽃과 야자수가 가득한 힐링 정원이라는 소개 문구가 괜히 궁금해져서 한번 들러보게 되었네요. 내부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10엔, 오히려 버스편도 요금보다 저렴해서 부담 없는 가격이네요. 입구를 지나자 넓게 펼쳐진 정원과 푸른 잔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날씨까지 좋아서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더욱 돋보이네요. 관람객도 많지 않아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고 곳곳에 야자수와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남극 분위기도 물씬 느껴집니다.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걸으며 쉬어가기에는 꽤 괜찮은 장소였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프로란테 관람을 마치고 다시 미야자키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돈키호테 마트로 향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일본 여행을 오면 종종 한 끼 정도는 해결하기 위해 들리는 곳입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야키소바도 맛있어 보이고 타코야키도 괜찮아 보이고 아꼬치야 튀김도 눈길이 가네요. 무엇을 골라도 실패는 없을 것 같은 코너입니다. 한국에서 초밥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되었고 기왕 일본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초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건 480엔짜리 득템 초밥. 화려한 구성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런 마트 구경도 여행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은근히 즐겁거든요. 일본 여행을 오신다면 한 끼 정도는 돈키호테 마트에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 미야자키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아오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아오시마는 섬 자체가 아열대 식물에 둘러싸여 있어 남극의 섬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니 현지 사람들도 기분 전환하러 자주 방문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 주변에 펼쳐진 독특한 바위 지형의 도깨비 빨래판을 밀물이라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따라 천천히 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오시마만의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의 미야자키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노인, 자율주행 무인버스,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처럼 영상에 담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기억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sense it's this tone.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과 푸른 바다,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여유가 느껴지는 분위기까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한적한 일본 소도시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미야자키를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ake the whole familiar daytime feel like home. A woman turns a page beside me. Someone checks a train delay. Someone lifts a paper boot.